자, 미축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토론토 대 시카고. 자,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그것도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부터 원정 3연전을 치렀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채 이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좀 토론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댈러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지금 득점계를 좀 많이 만들고 있을 만큼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니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네, 이 경기는 뭐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뭐 토론토보다는 이제 시카고의 그런 공격 전개가 더 좀 좋으면서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시카고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금 토론토의 그렇죠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수비에서도 이제 토론토가 이제 훨씬 더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비 주력 또한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좀 토론토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토론토의 좀 실점 위험이 더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만약에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시카고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카고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가 나타날 만한 요소가 많고, 그리고 토론토 역시 이제 좀 시카고의 수비가 이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곧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이어갈 만한 좀 매치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카고 프랜승의 2.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티 대 뉴잉글랜드 경기. 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부터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이제 뭐 LAFC와 같은 우승 후보 팀을 이제 연달아 만나며 이제 승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올랜도 시티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 뭐 성적은 뭐 이제 1승 이제 뭐 1무 1패로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나름 좀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는 그 뉴욕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앞으로의 더 기대치가 좀 높은 그죠 뉴욕시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한 이후 이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 다 무득점에 그치며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뉴잉글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난 시즌과 좀 마찬가지로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은 좀 뉴잉글랜드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 지금 득점력도 많이 좀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현재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대체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확실한 좀 득점기에도 좀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득점력도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골을 좀 못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이제 무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력이 지금 현저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뉴욕시티 상대로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렇죠 공격에서의 차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더욱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UCT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을 뿐더러 이제 뭐 최근 좀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그래도 홈 UCT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UCT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뉴잉글랜드의 그런 좀 득점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시티 대 이제 미너스타 경기. 자,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미네소타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 후 이제 리그와 챔피언스컵에서 전패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확실히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안 좋으면서 중원에서의 힘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도 모두 좀 최저점인 그런 좀 캔자시티고 그리고 이제 거의 매번 좀 끌려다니는 경기를 좀 많이 좀 치렀을 정도로 좀 경기력도 지금 현재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시즌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좀 캔자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미네소타 네, 일단 최근 뭐 몽레알과 세너스를 좀 연달아 잡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잘 하면서 그런 약간 경기 운영을 좀 바탕으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경기 연속 클린스트 중으로 수비가 좀 굉장히 좀 견고한 미네소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뭐 캔자스시티가 미네소타 상대로 점유율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뭐 전진성이나 그러면 이제 공격 전개가 지금 떨어지는 그 캔자스시티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선과 이제 2선으로의 볼 배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네소타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해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캔자스가 뭐 저음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공격에서 이제 아무래도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미네소타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잡으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 싸움에서도 미네소타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미네소타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네스가 우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미네스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뭐 매 시즌 뭐 캔자시티가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긴 했지만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홈 이점도 지금 제대로 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역배받은 미네소타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 미네소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밴쿠버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 주투 윙어인 이제 앤더스 울리오가 이제 결장 중이고, 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라이언 골드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전 포워드인 이제 제이드 넬슨은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결장 이슈가 있는 좀 밴쿠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이제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뒷공간이 잘 뚫려 좋은 득점 기회를 좀 허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까 확실히 좀 현재 좀 수비 밸런스나 좀 조직력은 좀 안 좋은 건 좀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전승 중으로 단독 1위에 이제 올라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경기력이나 좀 공수 밸런스를 통해 계속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쇠렌센 감독의 전술이 초반부터 좀 잘 녹아들면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화이트 그리고 페드로 비테 등 공격진들의 폼도 현재 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공격이 지금 원활하게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리그 좀 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이제 확 높아졌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 경기는 이제 원정이라 해도 밴쿠버가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앙 장력 또한 굉장히 좋다 보니 댈러스 상대로도 중앙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좀 댈러스가 좀 중원에서의 힘이 좀 다소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밴쿠버가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지금 능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측면을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이제 창출되는 경우가 좀 보다 더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댈러스가 일단 뭐 라인 조율과 좀 더불어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측면에서도 이제 밴쿠버의 좀 공세 좀 맡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확실히 좀 밴쿠버의 어느 정도 좀 더 주축 선수들의 이제 좀 결장 이슈가 좀 뼈아플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밴쿠버가 더 우세하다 보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밴쿠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밴쿠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밴쿠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프랜승의 2.5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너스 대 이제 콜로라도 경기. 자, 일단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이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이제 콜로라도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아랑고와 이제 호세프 마르티네스를 좀 영입하며 공격진을 잘 지금 강화시켰고, 그리고 최근 뭐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접 뭐 미네소타전에서는 홈에서 한 골도 좀 못 넣으며 굉장히 저조한 좀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지금 약간 시즌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력 좀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뭐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세너스는 좀 기대 이상의 경기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최근 이제 3경기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스틴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시즌 초반부터 이제 행보가 좀 괜찮은 그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근데 이제 콜로라도가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체로 지금 경기 내용이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좀처럼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콜로라도의 좀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이제 뭐 일단 세인트루이스와 이제 뭐 LAFC 상대로 원정에서 단 한 개의 유스팅도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원정 경기에서 뭐 오스틴 상대로는 비록 골을 넣긴 했지만 오스틴에 비해 이제 슈팅 개수가 현저히 좀 적었을 정도로 좀처럼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은 현재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콜로라도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콜로라도의 그런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좀 세너스의 좀 전력이 이제 좀 막강해지면서 경기력 또한 좋아진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그런 세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봤을 때 세너스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네,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세너스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너스가 확실히 좀 득점력에서의 그런 좀 폭발력도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너스 혼자서도 오버를 좀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 봐서 저는 그런 약간 경우의 수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버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세너스 승, 오버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새벽에 있을 이제 LFC 대 이제 오스틴 경기. 자, 요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LFC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LFC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샬럿 대 이제 신시내티 경기.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샬럿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안 그래도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언어만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DC 유나이티드의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일단 뭐 이번 시즌 역시 좀 몽레알의 이제 좀 원정 경기력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을 더 고려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DC 유나이티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 너무 좀 높다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몽레알이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기준점이 2.5면 모를까 3.5는 좀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이거는 기준점을 고려해서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C 유나이티드 승에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이어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